똑같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도 금품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뺏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뺏은 다음에 그 금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는지에 따라서 범인이 치러야 하는 죄값은 크게 달라집니다. 강도 살인일 때와 살인과 절도를 각각의 범죄로 볼 때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범인의 재판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 이 충북 진천군에 있는 저수지로 친구를 만나겠다면서 집을 나선 40대 남편이 일주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이 됐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의 저수지 일대를 수색을 했습니다. 사라진 40대 남성이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 좌대가 발견이 됐고요. 이 좌대는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사라진 남성의 혈흔이 나오면서 이 남성 어쩌면 강력범죄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당장 경찰은 사라진 남성과 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했던 남성을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렸는데요. 아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남성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라진 남성과 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같이 낚시를 갔던 친구는 2명입니다. 그중에서 40대 남성이 사라졌고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 함께 낚시를 간 친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명이 낚시터를 갔어요.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던 사람은 당연히 용의자로서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할 건데 네. 그 남성은 뭐라고 했냐면은 같이 있던 40대 남성을 나는 자기는 먼저 자들을 벗어났고 4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뒤는 모른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인을 사라진 실종된 실종된 남자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네. 내가 찾아보겠다. 열심히 찾아볼 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기름값도 없다.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통장 잔액도 찾아서 달라. 이런 식으로 돈까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사라진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으니까 지금 당신 남편의 소재는 모르지만 어쨌든 빌려간 돈을 아내가 대신이라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한 거군요. 네. 김 씨는 마지막 목격자이자 40대 남성과 금전 문제까지 엮여 있는 사이였습니다. 의심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범죄 혐의점은 없었나요? 혐의점이 처음엔 없는 듯 했지만 수상하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지인이고 두 번째로 금전 거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바로 이 김 씨의 차량이 범행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움직인 정황을 그 장소로 간 정황을 확인했어요. 어쨌든 현장에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이 김 씨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김 씨는 어떤 사람인가, 최근에 행적이 어떤가 묻다 보니 도피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제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 감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해 2011년인데 12월 21일에 충북 진천에 있는 한 다방에서 전격 체포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긴급 체포를 했으니까 붙잡아놓고 이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죠. 대체 그날 낚시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이 대체 이 남성과 사라진 40대 남성과 만났던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추궁을 했습니다. 김 씨가 밝힌 당시의 상황은 이랬어요. 진천에 있는 저수지 낚시터 좌대에서 만나서 함께 술을 먹었습니다. 이때가 2011년 12월 10일인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도 술을 먹다가 돈 문제 때문에 한번 말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주먹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사라진 이 40대 남성이 뺨을 먼저 자기가 때렸고 그랬더니 40대 남성도 나를 때리더라. 입술을 한 대 때리더라. 그래서 이제 서로 멱살잡이까지 갔는데 그 뒤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좌대에 앉아서 사라진 4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를 모욕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 불법 오락실하면서 돈 벌었지? 그리고 노름판에서 꽁짓돈, 그러니까 도박자금 대주면서 돈 벌었지? 이렇게 비아냥대서 네.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대 밖으로 나가서 둔기를 가지고 들어왔고 이 남성을 내리쳐 살해한 다음에는 남성이 가지고 있던 현금 12만 원 그리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가 나섰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죠. 김 씨의 경찰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40대 남성이 본인에게 험한 말을 내서 본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왜냐 이 김 씨가 바로 채권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망한 40대가 채무자입니다. 6,5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는 이 사람에게 6,500이란 적지 않은 거액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돈 갚으라고 아마 압박을 하다 보니 너는 불법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격분을 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데까지는 갔어요.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경찰의 면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대목인데 어쨌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이 채무자, 돈을 갚을 사람을 살해하면 그 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당장은 계획범죄인가 하는 부분은 물음표가 찍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 씨가 40대 남성을 살해했다고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네. 언제 발견된 네, 거죠?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근데 그 증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등기로 살해한 다음에 뒷산에 돌을 주워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몸에다 묶었어요. 그리고 나룻배를 가지고 저수지 한 400m 정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물에 빠뜨렸다. 그러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체 시신을 유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2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겨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날이 추워지면서 이 저수지가 얼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신고가 이루어졌든지 수사가 됐더라도 이미 꽁꽁 얼은 얼음 밑으로 시신이 그냥 감춰져 버리면서 절대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었다. 그래서 신고가 빨리 되고 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범인을 빨리 검거하면서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에서는 시신을 버린 장소를 잠수보 통해서 되질 거 아닙니까? 근데 혼탁하고 더러우니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민들의 그물 있잖아요. 어망에 사체가 걸렸기 때문에 떠올릴 수가 있다. 그렇군요. 김 씨 입장에서는 이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을 거예요. 일단 그래도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이제 부검을 해봐야겠죠. 살해 방법 그리고 의도를 따져보기 위해서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변호사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부검 결과를 보면은 40대 남성이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두 개의 말씀하신 큰 돌에 달려서 저수지에 던져졌다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는 이 시신은 시신의 상태에서 유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살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것과 살아있는 사람을 물에 던진 것은 크게 죗값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사체를 유기하는 거 어떤 사체 유기체와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체를 현장에 방치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던져서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는 살인죄 이외에 또 사체 유기죄가 경합범으로 이제 성립이 되게 되고 단지 사체 유기죄가 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이 경우에는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살인 후에 사체를 유기한 행위는 훨씬 더 큰 죄책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더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냐에 따라서 양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의자인 김 씨는 범행 시점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돈이 궁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해보니까 김 씨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상해치사죄로 이미 다른 사람을 한 명 죽인 이력이 있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해에 3월에 출소가 됐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를 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끝에 생각해낸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게 숨진 40대 남성, 이 고향 친구에게 접근해서는 야, 우리 마약을 사서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마약을 살 돈 1,500만 원 정도를 좀 마련해서 우리 저수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유인을 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어요. 자동차 트렁크에는 미리 둔기를 보관해 놨었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전에 사건 발생 사흘 전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김 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낚시터 이 좌대까지 빌려놓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낚시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낚시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라 이 40대 남성이 가져올 1,500만 원을 노리고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은 마약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해놓고 돈을 피해자에게 갖고 오라고 했고 또 그 돈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마약 사업은 네. 진짜 두 명이 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이죠. 아, 1,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기 위한 미끼, 이게 유혹이었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는 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믿도록 해서 1,500만 원을 넘겨받고 아마 그 당시에는 살해하려고 했는지 그냥 속이고 달아나려고 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계획 범행의 정황이 너무 뚜렷한 게 내연녀가 있는데 이 김 씨에게는 내연녀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이 문자들을 나에게 보내라. 근데 그 내연녀가 보낸 문자는 짤막한 거예요. 네.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이 있어서 몇 분 후. 되게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가 일이 있으니까 몇 분 후에 연락할게. 마치 몇 분에 진행하자. 마약상이 보낸 것처럼. 마약상과 본인에게. 주고받는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웃깁니다. 파리가 떠서 2시에 끝내자. 파리가 이 뭔가요? 파리라는 건 예를 들어 경찰을 의미하는 은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떴으니까 2시에 끝내자. 빨리 끝내고 도망가자. 이런 얘기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범죄 영화 대사 같지 않습니까? 뭔가 마약 공급상과 자기가 좀 끈이 닿아 있는 것처럼 긴밀하다? 선이 닿아 있는 네.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은 마약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런 내연녀와 짜고 기획을 해서 상대를 속이려고 한 정황은 또렷하게 드러났네요. 그렇군요. 치밀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그러니까 죽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돈을 달라 얘기를 했다면서요. 동기로 이제 고향 친구인 40대 남성을 살해해서 저수지에 유기한 다음에 현금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했잖아요. 그 휴대전화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남편의 행방이 불명해서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칭을 한 거죠. 김 씨, 그러니까 자신입니다. 내가 김 씨에게 한 차량 담보를 제공하고 한 1,5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거 좀 해결해 줘야 된다.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김 씨 것만이라도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죽여놓고. 네, 피해자를 죽여놓고 자기에게 피해자가 갚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한 거죠. 게다가 이 40대 남성이 사라진 뒤에 시리에 빠진 이 아내를 만나서는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 사람 행방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도 시켰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죽인 사람의 부인 앞에서 뻔뻔하게 연기까지 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과연 돈을 노린,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살인이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두 사람이 돈 이외에 또 다른 원한이 있지는 않았나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경에 그 40대 남성이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여기서 게임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불법 게임장, 돈을 거는 건데 그 게임장이 잘 되니까 김 씨가 인수를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는 중에 40대 남성이 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땄다. 왜? 게임을 운영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돈을 땄어요. 그러니까 화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했어. 안 해. 거기에 화가 나가가지고 키 옆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또 그 40대 남성을 찔러가지고 3주간의 상해를 입혔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 갈등 관계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요. 김 씨는 사실상 성정이 흉폭하고 난폭한 사람인 건 확실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금전적인 문제까지 엮이면서 이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결국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렸나요? 처음에 이제 검찰이 강도살인죄로 보고 이제 사형을 구형을 한 경우인데, 예, 재판부에서는 살인죄와 절도죄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강도살인은 아니고요. 강취를 할 목적으로 이제 살인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강도살인죄와 그냥 일반 살인죄의 좀 차이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할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이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고,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인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이 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살인죄의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이제 가능성이 있고, 예.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지고 높아지는 건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그 강취의 목적, 그리고 그 40대 남성이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김 씨에 대해서 강도살인이 아닌 이제
강도살인이 아닌 이제 살인죄만 인정을 해서 네. 1심과 같은 징역 30년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심신무약을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뭐 상급심에 항소를 하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신은 이제 분노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다. 그래서 범행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이 김 씨의 의료 기록을 보니까 1995년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은 있었지만 네. 재판부는 이게 범행 당시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는 아니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3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40년 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인면수심 남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